이정임은 오늘 7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전화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1월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정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손주들도 학교에 갈 나이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가슴 한편이 텅 비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는 성기게 빗겨졌고 눈과 주름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돌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울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아들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뵐게요. 목소리는 짧고 바빴습니다. 정임은 그래, 천천히 와라고 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웃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 일을 했고 남편은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투덜대고 웃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세 자녀는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정임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오후 4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남 박성호였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서 와라. 정임은 반갑게 맞았습니다. 성호는 거실에 앉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최근에 좋은 실버타운을 알게 됐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정임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우리도 불안해요. 만약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쩌려고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한번 보기라도 할게. 정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성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실버타운은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정임은 성호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안내 직원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정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시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헬스케어 센터, 취미실, 도서관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정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안도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주일 후 정임은 짐을 꾸려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괜찮아. 처음 몇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끼 식사가 규칙적으로 제공됐고 음식도 먹을만 했습니다. 오전에는 체조 프로그램이 있었고 오후에는 노래 교실이나 공예 수업이 열렸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드세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여성은 한말순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76살이었습니다. 말순은 정임보다 먼저 입주했고 이곳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긴 처음엔 다들 좋아해요. 나중엔 알게 되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직은 괜찮을 거예요.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말순은 웃으며 말했지만 정임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자주 어울리게 됐습니다. 말순은 직설적이고 털털했습니다. 정임은 그런 성격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말순은 프로그램에 같이 가자며 정임의 손을 잡았고 식사 시간마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임 씨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아들이 권해서요.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그럼 저랑 똑같네요. 딸이 미국 살거든요. 혼자 두기 불안하다고 여기 넣었죠. 말순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임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처음엔 서운했어요. 버려지는 것 같아서. 당연하죠. 근데 우리도 자식한테 짐 되기 싫잖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로 정임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혼자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말순과 함께 산책을 하고 공예 수업에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정임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외롭지 않기만 하면 됐어. 정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저녁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임 씨,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조심하세요.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불안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 정원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날 밤 말순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안전한 곳일까? 그 질문은 가슴 한편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실버타운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은 입주석 달째부터였습니다. 정임은 처음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식사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국은 짜거나 싱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생선구이에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정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순 씨, 요즘 음식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처음 몇 달만 신경 쓰는 거예요. 말순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불편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달라졌습니다. 노래 교실은 한 달에 2번으로 줄었고 공예 수업은 자주 취소됐습니다. 담당 직원은 강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체조 프로그램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강사는 신용만 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정임은 안내 데스크에 찾아갔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자주 취소되는데 개선할 수 있나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한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직원들의 대응은 느렸습니다. 응급키트를 찾는 데만 10분이 걸렸고 구급차는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정임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쓰러진 어르신은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 정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안전한 곳일까? 밤마다 그 질문이 정임을 괴롭혔습니다. 자식들의 방문도 줄어들었습니다. 성우는 한 달에 한 번 오더니 이제는 2달에 한 번 왔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았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 괜찮아. 천천히 와. 정임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딸 지은도 막내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정임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안 와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당연하죠. 우리 여기 넣어놓으면 마음 편한 거예요. 죄책감도 덜하고. 말순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임은 복도에서 한 직원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어차피 불만 있어도 나갈 데 없잖아. 그냥 대충 해도 돼. 맞아. 가족들도 잘 안 오는데 뭐. 정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말순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말순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뭐요? 여기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요? 말순은 한참 동안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집이 아니에요. 시설일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관리당하는 곳이죠. 정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손을 내밀어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무슨 뜻이에요?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요.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할 수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임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원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임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말순과 함께 실버타운의 문제를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내용, 프로그램 취소 일정, 직원들의 불친절한 말투까지 모두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걸 모아서 뭐 하려고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말이 통하죠. 말순은 침착했습니다. 정임은 그런 말순을 보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딸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이 하윤이 생일이에요. 집에서 작은 파티할 건데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물론이지. 꼭 갈게. 정임은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녀 하윤은 올해 8살이 됐습니다. 예쁘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정임은 손녀를 생각하며 며칠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생일 이틀 전 안내 데스크에 외출 신청을 하러 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요일 오후 외출이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왜요? 손녀 생일인데요. 주말에는 외출 신청이 사전 승인제입니다.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하셔야 해요. 그런 규칙이 있었나요? 처음 듣는데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답답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안 되나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다음부턴 미리 신청하세요. 정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토요일에 못 갈 것 같아.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외출 신청이 안 돼서 규칙이 그렇대. 전화 너머로 지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음에 봬요. 하윤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정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꼭 와야 되라고 졸랐던 하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임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편하자고 온 곳에서 가족과의 시간마저 빼앗겼구나. 그날 저녁 정임은 식사도 거르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말순이 찾아왔습니다. 정임 씨, 밥도 안 드셨다면서요? 먹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정임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손녀의 생일, 외출 거절, 자책감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임 씨, 우린 아직 살아있어요. 생각도 하고 선택할 권리도 있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데. 나갈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면 돼요.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위약금 내야 할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존엄이잖아요. 말순의 말은 정임의 가슴을 쳤습니다. 정임은 오랜만에 분명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분노는 곧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나갈래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첩에 기록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당한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취소에 대한 환불 조항, 의료 대응 책임에 대한 모호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삼으면 위약금 안 내도 될 거예요. 말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사의 질 저하, 프로그램 무단 취소, 의료 대응 지연, 직원 불친절 다 기록해뒀습니다. 정임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수첩을 넘겼습니다. 위약금이 상당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니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필요하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겠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0분 후 담당자가 돌아왔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임과 말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안도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임은 그날 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곧 나갈 거야. 하윤이 생일은 못 갔지만 다음엔 꼭 함께 할게. 엄마 정말요? 응. 엄마가 다시 시작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정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는 날 정임은 짐을 꾸리며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석 달 동안 지낸 공간이었지만 정든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저 머물렀던 곳일 뿐이었습니다. 말순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 쌌어요? 응, 이제 나가면 돼. 두 사람은 함께 로비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임은 서명을 하고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정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딸 집 근처에 작은 빌라를 구했어. 하윤이가 학교 끝나고 들를 수 있게. 잘 됐네요. 전 아들네 집 근처로 갈 거예요. 가끔 손주 봐주기로 했어요. 말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임도 따라 웃었습니다. 말순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계속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나온 거잖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서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주 연락해요. 당연하죠. 우리 이제 진짜 친구잖아요. 말수는 먼저 택시에 올랐습니다. 정임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택시가 멀어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정임은 지은의 집 근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정임은 짐을 풀며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도 걸고 오래된 그릇들도 꺼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날 저녁 지은과 하윤이 찾아왔습니다. 하윤은 뛰어들어와 정임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왔어요. 그래, 할머니 이제 여기 살아. 학교 끝나면 매일 올게요. 하윤의 목소리는 들뜬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임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아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응, 좋아. 내가 원하던 거야. 실버타운은 힘드셨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우리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니야. 너희도 날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 이제 괜찮아. 정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하윤이랑 같이. 그래, 천천히 와. 부담 갖지 마. 그날 밤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내 선택으로. 며칠 후 정임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칼을 잡고 채소를 썰었습니다. 손놀림이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하윤이 학교가 끝나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하윤이 간식 만들고 있어. 우와, 맛있겠다. 하윤은 식탁에 앉아 김치전을 먹었습니다. 정임은 손녀의 환한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리웠습니다. 저녁에는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아주 좋아. 실버타운보다 여기가 나으세요? 정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성우야, 실버타운이 나쁜 곳은 아니야. 하지만 엄마한테는 맞지 않았어. 엄마는 관리받는 게 아니라 살고 싶었거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야. 넌 날 걱정해서 그랬던 거잖아. 고마워. 정임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우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말에는 말순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임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손녀도 보고 요리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요. 손주 봐주느라 바빠요.
근데 행복해요.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임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당연하죠.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며칠 후 정임은 이웃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혼자 사는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나온 과정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실버타운 가라고 하는데 망설여져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편안함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정임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웃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오늘 하윤이가 왔다. 할머니 집이 좋다고 했다. 나도 좋다. 여기가 내 집이니까. 정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노후란 관리받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존엄과 선택을 지켜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임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